일태 연도 업데이트가 하나 잘못돼 가지고요. 일태 문제의 마지막 7번 문제에 일태의 마지막 7번 문제가 자, D법인 발행 주식 마지막 꼬표 1, 2, 3번의 마지막 꼬표 3번 보시면 일태 문제 7번에 D법인의 발행 주식 중 주식사 A는 2024년도 3월 10일 날 5만 주를 취득한 게 아니라 2025년도 3월 10일인데 연도가 좀 잘못됐습니다. 마지막 7번 2024년도가 아니라 2025년도 3월 10일 날. 응? 응. 24년도로 보면은 답이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해석을 안 바꾸려면 해석을 안 바꾸려면 문제를 바꿔 주시면 돼요. 해석을 바꿔서 문제를 바꿔 주세요. 그냥 25년도 3월 10일 날 5만 주를 취득하였으며 24년이 아니라 25년도 3월 10일 날 5만 주를 취득했으며라고 문제를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설 안 바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응? 뭐죠? 용서가 안 된다는 건가요? 그래요? 아무튼 저도 대답 안 해도 용서해 주고 있는데 지금 대답 안 해도 용서해 주고 있으니까 용서 좀 해주세요. 자, 지금 자,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그렇죠? 회계 처리, 소득처분 뭘로 한다고요? 기타 소득으로 한다. 그게 이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또 뇌물 등이 소득세법상 무슨 소득으로 지금 열거가 돼 있다고요? 기타 소득으로 열거가 돼 있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서화나 골동품은 기본적으로 서화나 골동품을 법인이 갖고 있잖아요. 걔네들은 업무무관 자산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자, 업무무관 자산이니까 서화나 골동품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각종의 여러 가지 비용들 걔네들이 다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된다. 업무무관 자산이니까 보유할 때 발생하는 각종의 비용들은 송금으로 인정이 안 돼요. 서나 골동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걔네들 유지비가 들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보유할 때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할 텐데 그런 비용들은 뭐로 인정이 안 된다?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된다. 그게 원칙이에요. 뭐니까 업무 무관 자산이니까. 그런데 서나 골동품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잖아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 관련 자산으로 바뀌어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 관련 자산으로 바뀝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서나 골동품을 환경 미화나 장식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예요. 환경 미화나 장식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고, 앤드 두 번째는 모두 다 볼 수 있는 복도나 사무실에 상시 비치돼 있으면 돼요.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서나 골동품이 뭘로 바뀌어 버려요? 업무 관련 자산으로 바뀌어요. 업무 관련 자산으로 바뀌면 보유할 때 발생하는 각종의 비용들이 다 뭐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나 골동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 이사실에만 있든지, 그죠? 아니면 대표이사가 뭐 버튼 누르면 찡 올라와서 이게 딱 되든지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걔네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업무 무관 자산이에요. 근데 모두가 볼 수 있게 복도나 사무실 등에 상시 비치되어 있으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복도나 사무실 등에 상시 비치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취득을 했고요? 환경 미화나 장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연히 환경 미화를 위해서 취득했다고 했겠죠. 그리고 어디에만 잘 비치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도나 사무실에 모두가 볼 수 있게 상시 비치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업무 관련 자산으로 바뀐다. 아시겠죠? 업무 무관으로 안 한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죠? 아니 그 서나 골동품이 어떻게 업무와 관련?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무실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여기 일 보러 오는 클라이언트들이 여기 분위기 좋네요. 이런 거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업무 관련성이 당연히 있죠. 딱 들었는데 여기는 뭐 꾀재재하네요. 뭐 이런 느낌이랑 딱 들었는데 여기는 좀 럭셔리하네요. 분위기 좋네요. 이런 거랑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업무와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그래서 업무 관련 자산으로 바뀐다. 그러면 보유할 때 발생하는 이제 각종의 비용들이 다 뭘로 인정이 된다.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 자, 근데 거기에 하나 더. 그러면 지금 금방 얘기한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환경 미화나 장식 등을 목적으로 취득을 했고
그리고 복도나 사물 등의 상시 비치가 돼 있어요. 상시 비치가 돼 있고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한 상태에서 추가로 두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하면 총 네 가지가 충족되는 거죠. 그럼 걔네들을 소액 미술품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고 취득가액이 1,000만 원 이하고 그리고 장부에 1,000만 원이 안 돼 가지고 자산 지금 예를 들면 900만 원짜리 그림을 하나 산 거예요. 900만 원짜리 그림 돈 900만 원 나갔잖아요. 그거를 장부에 그냥 비용 처리한 거예요. 자산이 아니라 뭘로 처리했다고요? 그냥 장부에 비용 처리했다며.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충족하는 거죠. 그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한 그런 서원하고 골동품을 소액 미술품이라고 해요. 소액 미술품. 이 소액 미술품이 되면 세법에서도 걔를 뭘로 인정한다고요? 그냥 송금으로 인정한대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겠다는 거죠? 세무 조정을 않겠다는 거죠. 장부에 뭘로 처리했는데 비용 처리했는데 세법도 뭘로 인정하는 거니까 송금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뭘 하지 않겠다? 세무 조정하지 않겠다. 그냥 그대로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소액 미술품. 소액 미술품. 얘네들은 송금이에요. 그래서 송금 항목에 얘가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한다고 하면서 77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뭐가 있죠? 소액 미술품. 그겁니다. 장식 환경 미화 목적으로 항상 전시하는 그러니까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취득시에 뭘로 계산한 거죠? 취득시에 송금으로 계산, 즉 취득할 때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세법도 뭐가 된다? 송금 항목이다. 송금이다. 가로 열고 단 건별 금액이 얼마 이하인 것이라고요? 건별 취득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그러면 걔네들 세법에서 자산이 아니라 세법도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산이 아니라 송금으로 인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소액 미술품에 대한 얘기고 서나 골동품에 대한 얘기를 같이 본 겁니다. 그리고 네, 자 지금 업무 무관 비용 얘기하면서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얘기하면서 거기 안에 있는 서와 골동품까지 같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9페이지에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79페이지에 이제 그 업무 무관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가 뒤에 있었고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만 추가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에서 사적 사용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몇 장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6장 감가상각비 파트에 나오거든요. 그건 나중에 뒤에서 볼 거고 자산의 평가 차손은 자산의 평가 손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산의 평가 손실 같은 경우에 해가지고 얘네들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예외적으로 송금을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실현된 손익이 아니니까 송금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뒤에서 5장에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5장에서 자세하게 공부할 거고요. 기타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뭐 송금 불사임 이것들이 있는데 각각 해당 파트가 있습니다. 인건비 파트, 경업 추진비, 기부금,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다 얘네들 중에 일정 금액들이 송금 불사임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해당 파트에서 다 공부를 할 겁니다. 다 해당 테마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볼 거는 딱 하나 더 남았어요.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게 81페이지에 교재 나와 있고요. 81페이지에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그냥 회사가 누군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거예요. 손해배상금을 좀 지급한 거 손해배상금을. 그럼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뭔가 회사 업무를 보다가 누군가한테 손해를 입힌 거죠. 회사가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손해를 입힐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얼마를 언제까지 줘라라고 결정이 돼가지고 내가 손해배상금을 걔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손해배상금을 내가 회사가 줬다면 손해배상금은 당연히 회사가 뭘 하다가 회사 일을 보다가 누군가한테 손해를 입혀가지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거니까 별도의 언급이 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비용이에요. 회사 일을 하다가 누군가한테 손해를 입혔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준 거기 때문에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당연히 업무랑 관련이 있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이 그냥 손해배상금을 얼마를 지급했다 그리고 비용 처리했다 세법도 뭐가 되는 겁니까? 세법도 송금이 되는 겁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송금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냥 손해배상금이 아니고요.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는 요 얘기를 좀 이따 나오는 얘기긴 한데 요 얘기를 먼저 잠깐 하고 가볼게요. 회사가
뭔가 법령을 위반하게 돼가지고 내는 금액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벌과금, 그러니까 벌금 또는 과태료 합해가지고 벌과금이라고 하는데 그냥 벌금. 뭐를 법령을 위반해가지고 벌금을 냈어요. 당연히 돈 나갔겠죠? 장부에는 비용 처리했겠죠? 벌금은 뭔가 법령을 위반해서 내는 거니까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금은 송금이 아니에요. 좀 이따 나와요. 좀 이따 나오는데 벌금은 송금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손해배상금은 별도 말이 없으면 손해배상금은 송금이에요, 송금이 아니에요. 송금이에요. 별도 언급이 없으면 손해배상금은 회사 일을 보다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것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거다 보니까 회사 일을 하다가 준 거예요. 근데 그러하다 보니까 뭔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죠. 그래가지고 손해배상금을 준 거라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은 다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서 송금이에요. 자, 근데 벌금은 송금이 아니에요. 근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은 좀 섞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손해배상금을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다음에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손해배상금이라면 걔를 벌금처럼 보는 손해배상금이라고 하겠다는 거죠. 손해배상금이 좀 뭐처럼 보겠다고요? 벌금처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걔를 뭐라고 하냐면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말이 없이 그냥 손해배상금은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이지만 뭐처럼 보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두 가지를 충족하는 손해배상금은 벌금처럼 보겠다. 벌금처럼 보겠다. 그러니까 뭘로 인정하지 않겠다.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자, 그럼 두 가지 요건이 뭐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는 손해배상금인 거예요. 응? 그냥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는 손해배상금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법이 엄청 많죠. 거기 보시면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에 걸쳐가지고 가나다라 마바 쫙 해가지고 뭐 건어도로까지 해가지고 척허까지 있어요. 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 법이 있는데 이 손해배상금을 뭐에 따라서 준 거라고요? 이 법률에 따라서. 제일 거기 보면 두 번째 뭐죠? 개인정보보호법. 이거 지금 SK 요즘 난리나서 뭐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요즘에 모든 사이트, 우리 학원도 있지만 우리 학원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다 회원 가입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뭘 이용을 하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정보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도 그거 다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뭐를 해가지고 이거에 의해 가지고 만약 잘못해가지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럼 누군가가 개인정보가 유출돼가지고 손해를 입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용자들이 손해를 입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뭘 이렇게 잘못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되면 그러면 그 법인은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줘야 된다라고 무슨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요? 각종 법에 따라서 각종 법에 따라 가지고 지급해야 되는 손해배상금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떤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누가 손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저 이거 손해 입었다. 그래서 법원에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해가지고 언제까지 얼마의 손해배상 줘라 이게 아니라 이건 아예 어디에 정해져 있다고요. 이 손해배상금은 각종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러이러한 법에서 이런 법에 의해서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이런 잘못이 있게 되면 그러면 누구한테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는 손해배상금이라는 거죠. 여기 이런 법률에 의해 손해배상금을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면 그를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이라고 하겠다. 자, 개인정보 유출이 돼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100만 원인데 얘가 500만 원 준 거예요. 그럼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 400만 원은 송금 불산입하겠다. 그거는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성격이 뭐다? 벌금이다. 그래서 걔를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마치 뭐처럼 보겠다는 거죠? 벌금처럼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개인정보 유출됐는데 그러면 나한테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나한테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내 정보가 유출돼서 내가 얼마를 손해를 받는지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초과해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송금불세입되는데 얘를 알아요, 몰라요? 얘를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정확하게 내 정보가 유출되면 얼마를 손해를 보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법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최대 5배를 손해배상금 지급한다. 또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거기 있는 지금 가나다라 마바저주 뭐 어디까지 있지? 컷까지 있나? 아무튼 거기까지 있는 그 법에 따르면 전부 다 3배 아니면 5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3배가 좀 더 많고요. 5배가 거기 좀 교재 보시면은 이게 지금 올해 5월 달에 한번 또 개정돼 가지고 거기 그 보면 거기 82페이지에 두 번째 박스 보시면 송금 불사임 대상 손해배상금 A 곱하기 B분의 B-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B에 해당 법률에 따른 실제 발생한 손해액 대비 손해배상액의 배수 상한.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각 법에 보면은 그 가나다라부터 컷까지 있는 그 법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를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최대 5배까지를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이렇게 배수 상한이 있는데 3배 아니면 5배인데 여기 5배가 몇 개 없다고 일반적으로 3배고 몇 개만 5배라고 돼 있잖아요. 이번 5월 달에 개정되면서 5배짜리가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많아졌긴 해서 그래도 3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은 좀 세게 몇 배라고 해요. 그거는 5배. 걔를 포함해가지고 5배짜리가 좀 많아졌어요. 얼마 전에 또 개정이 돼가지고 이 관련된 법들이 개정돼서 5배짜리가 좀 많아졌어요. 아니 몇 배 아니면 몇 배라고요? 3배 아니면 5배인데 문제에서 배수상한은 몇 배다 문제도 주어집니다. 배수상한은 몇 배라고 주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3배 아니면 5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금액이 그럼 되느냐? 만약에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몰라? 그러면 얼마만큼 손해배상금이 정해지면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손해배상금 곱하기 손해배상금 배수상한이 만약에 개인정보보호법이면 몇 배라고 그랬어요? 5배. 내가 지금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네. 그러면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은 5배니까 5분의 5 빼기 1, 5분의 4 이렇게. 이게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얼마가 되는 겁니까? 금액이 800만 원이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이어가지고 송금 불사에 받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모른다면 얼마만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딱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각각 그 유저들의 이용자들의 손해발생액이 얼마인지 이용자들이 다 모르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거야. 그러면 법에서 정해놓은 배수 상한분의 그거 빼기 1. 만약 3배라면 3분의 2. 그죠? 5배라면 5분의 4. 곱한 금액이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즉 송금, 불사에 받는 손해배상금이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별도 언급이 없으면은 걔네들은 다 뭘로 인정해 주는 건데요.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다. 근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 손해배상금은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송금, 불사에 받는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각종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는 손해배상금이면서 and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송금 불사에 파는데 실제 발생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모른다면 정해진 손해배상금 이 얼마나 정해지거든요. 곱하기 배수상한분의 배수상한 빼기 1. 배수상한 5배라면 5분의 4, 3배라면 3분의 2 곱한 금액이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이 된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송금 불사 항목들을 쭉 본 겁니다. 82페이지에 송금 배분의 원칙과 입증 책임. 송금 배분의 원칙과 입증 책임. 먼저 송금 배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송금 배분의 원칙. 자, 그림을 한번 잠깐 볼게요. 송금 배분의 원칙은 이런 거예요. 자, 순자산이 감소가 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금 등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자산이 감소가 됐어요. 100원만큼 현금이 밖으로 빠져나갔죠. 그러면 원칙은 뭐가 돼야 되는 건데 원칙은 송금이 돼야 되는 건데 순자산이 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송금으로 보지 않는 것들이 있죠. 열거된 것들. 그러니까 이쪽 예외적으로 송금으로 오지 않는 것들 열거된 것들이 얼마인지 얘를 먼저 보는 거죠. 얘가 아닌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니까 송금. 근데 예외적으로 송금으로 보지 않는 거는 또 둘로 나눴었잖아요. 그죠? 자본 거래를 통해 가지고 순자산이 감소가 된 것들. 걔네들은 송금을 안 보죠. 근데 걔네는 회계학에서도 뭘로 안 보니까. 회계학에서도 비용으로 안 보고 세법도 송금을 안 보기 때문에 얘는 회계학과 차이가 없어요. 근데 자본 거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순자산이 감소가 됐는데 송금으로 오지 않는 거 얘를 우리가 뭐라고 약속했고요. 사회주라고 약속한 거죠. 이제 여기다 요게 그러면 너 100원이 지금 돈이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그 중에 사회출 이게 다 열거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회출된 금액이 얼마야? 그 중에 이제 그걸 우리가 공부하겠죠. 그게 지금 30원이래요. 30원이다. 그럼 세법상 그러면 사회출로 30원 가고 이쪽 송금으로 얼마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0원이 오는 거죠. 70원. 송금. 자, 근데 송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당장 송금이 되는 걸 우리가 즉시 송금이라고 하고요. 송금 중에서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도 송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잠깐 봤었죠. 업무보관 자산 하면서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언젠가는 감가상각 과정이나 처분 과정을 통해서 추후에 뭐가 된다고요? 추후에 송금이 된다고요. 그래서 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면 지금 당장 송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감가상각 과정이나 처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언젠가는 뭐가 될 거니까 송금이 될 거니까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것도 세법에서는 일단 넓은 의미에서의 송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송금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실제로 돈이 얼마 나갔는데요? 지금 100원이 나갔는데 일단 1번 그 중에 송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열거된 게 얼마냐? 그거 이제 우리가 공부한다는 거죠. 그럼 30원이 사회출된 금액이야. 그럼 걔를 뺀 나머지 얼마가 70원이 송금이 될 텐데 그 70원 송금 중에서 얼마가 자산이 되고 얼마가 즉송금이 되느냐? 이 나중에 5장에서 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공부를 해요. 얼마를 자산으로 할 건지, 얼마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할 건지 공부를 합니다. 이게 또 결정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게 얼마냐? 이게 50원이라면 나머지 20원은 끼워 넣기로 해가지고 뭐가 되는 겁니까? 즉시 송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자산 감소한 100원이 세법상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세법상 이렇게 나눠지는 거를 이걸 송금 배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송금 배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세법상 이렇게 딱 정해지는 거죠. 그 중에 얼마만큼이 송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열거된 거냐? 걔는 뭐가 되는 거고? 사회 유출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송금이 되는 건데 세법상 송금이 되는 것들은 일단 나중에 송금이 되는 자산의 그 중에 자산의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냐? 이걸 나중에 5장에서 공부를 한다고요. 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 그게 50원이다. 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50원이다. 라고 한다면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얼마가? 20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즉시 송금이 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세법상 송금이라고 하는 거는 즉시 송금 아니면 자산의 취득원가를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송금 배분의 원칙은 송금이라는 거는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즉시 송금으로 나눠지는 거다. 요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송금 배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어떻게 배분할 거냐? 뭐만 알면 되는 거죠? 자산의 세법상 어떻게 배분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여기다 끼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고 하는 건 어디서 공부할 거고요? 5장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세법상 얘가 다 뭐가 이 두 개가 다 뭐라고? 넓은 의미에서 뭐라고요? 송금. 넓은 의미에서 송금을 얼마를 자산으로 하고 얼마를 즉시 송금으로 할 거냐라고 얘를 이렇게 나누는 거를 송금 배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그냥 아예 송금 배분의 원칙은 순자산 감소된 금액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이걸 송금 배분의 원칙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예 순자산 감소분 중에서 자산이 되려면 그러니까 송금이 되려면 일단 뭐를부터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사회 유출로 열거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걔를 빼고 나머지가 송금이 되는 거니까. 그 송금이 되는 것들이 또 어떻게 자산과 즉시 송금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얼마인지 알려면 얘부터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전체를 송금 배분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도 하는 겁니다. 세법상 이렇게 어떻게 될지가 정해진다는 거죠. 얘는 다 뭐가 돼 있고 열거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럼 나머지가 송금인데 송금 중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 5장에서 또 세법상 얘가 또 법 규정이 따로 있는 거고. 그 세법상 순자산 감소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세법상 다 이미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만큼이 사회 유출이 되고 법에서 열거돼 있죠. 그리고 얼마만큼 자산의 취득가액을 할 건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니까? 즉 송금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렇게 딱 세법상 얘네들이 이렇게 정해지는데 이거를 송금 뭐라고 하죠? 송금 배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근데 세법상 이렇게 지금 나눠졌어요. 1번 사회 순자산 감소가 됐지만 송금으로 보지 않는 것을 열거된 거 얼마? 30원. 우리가 다 뭐라고 약속했죠? 사회 유출. 70원 중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라고 지금 결정이 된다고요? 50원이래요. 그럼 직송금은 얼마? 20원. 이렇게 세법상 100원이 나갔지만 세법상 왼쪽 어떻게 할 거냐가 이렇게 정해진다고요. 세법에 의해서. 그중에 사회출이 얼마? 30원. 자산이 얼마? 50원. 그리고 직송금이 얼마? 직송금 그냥 비용이죠. 비용. 쉽게 얘기하면 비용이 얼마? 20원. 이런 식으로 세법상 분계가 이렇게 정해진다고요. 그래서 얘를 공부하고 얘를 공부한다는 거죠.
세법 전반에 걸쳐서 얘를 공부하고 이건 5장에서 얘를 공부하고.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장부에 세법이 이렇게 정해지는 건데 세법에 의해서 순자산 감소가 되면 어떻게 될 건지 정해지는 건데 그거를 장부에 어떻게 처리했느냐 문제에서 주어진다는 거죠. 장부에서 그 100원을 전부 다 무슨 처리했다고요? 비용 처리했대요. 장부에서 전부 다 비용 처리했대요. 그럼 이제 뭐가 떠야 되는 거죠? 세무종이 뜨는 거예요. 세무종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세무종의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세무종 결과를 보여드린 건데 여기다가 제가 하나씩 따로 한번 해볼게요. 처음이니까 하나씩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순자산이 감소가 됐어요. 돈이 얼마 나갔다고요? 지금 100원이 나갔는데 100원이 나가면 세법상 얘가 어떻게 처리가 될지가 정해진다니까요. 그 중에 송금으로 오지 않는 자본거래 빼고 얘기할게요. 이 중에 송금으로 보지 않는 것들이 법에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열거가 돼 있어요. 자본거래가 아닌데 열거가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된다고 이건 다 사회 유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얼마로 열거돼 있다고 지금 30원. 그럼 나머지 얼마만 70원만 송금이 되는 건데 그 70원 송금 중에서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금액 어떻게 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5장에서 공부한다고. 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5장에서 또 딱 나와 있어요. 세법상 규정이 다 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자산이 취득원가가 돼야 되는 금액은 얼마라고요? 지금 50원이래요. 자산도 넓은 의미에서 뭐라고요? 지금 송금. 왜냐하면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감가상각 과정이나 처분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뭐가 될 거니까 송금이 나중에 될 거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지금 당장 송금은 아니지만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송금 항목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그럼 이게 50원으로 결정이 되면 나머지가 지금 당장 뭐가 되는 송금이 되는 즉시 송금 비용 처리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20원이 된다. 세법상 이렇게 딱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사회출되는 거를 1번이라고 하고요. 자산 추정가 구성하는 걸 2번이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직송비 되는 걸 3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1번 장부에 이 100원을 전부 다 장부에 뭘로 처리한 거예요? 장부에 100원을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비용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세무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먼저 1번 따로따로 볼게요. 1번, 2번, 3번. 자, 1번 돈 얼마 나갔죠? 1번에 해당되는 금액 얼마죠? 30원. 장부에는 전부 다 100원을 다 뭘로 처리했다고요?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비용. 그러면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현금 나갔죠. 30원. 얘를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뭘로 한다고요? 사회 유출로 한다고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세무종 분개를 안 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자, 오늘부터는 세무종 분개를 하지 않고요. 장부상 회계처리 나오고 세법상 어떻게 회계처리 할 거냐? 얘하고 얘를 딱 하면 세무종 분개하지 않고 얘하고 얘를 가지고 바로 말로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장부하고 세법 간에 차이가 나는 것들을 조정하는 거니까 차이가 있어야 조정하잖아요. 그러면 장부하고 세법하고 같은 건 쳐버리세요. 어차피 조정이 얘는 다른 게 아니니까 다 쳐버리세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그다음에 IS 계정을 쳐버리세요. 그래서 무슨 계정만 가지고 세무종을 말하고 소득처분까지 같이 할 거냐? 무슨 계정만 가지고요? BS 계정만 가지고 할 거예요. BS 계정만 가지고 할 겁니다.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무종 분개를 하지 않고 장부상 분개랑 세부상 분개만을 딱 보고 바로 이걸로 말로 표현하는 걸로 해볼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자, 같은 거 쳐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무슨 계정 쳐버려요? IS 계정 쳐버리고요. 무슨 계정 차이만 가지고 세무종 할 거라고요? BS 계정 차이만 가지고 세무종 할 건데 자, 왼쪽에 있는 BS 계정은 전부 다 자산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BS 계정은 전부 다 부채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왼쪽에 있는 BS 계정은 다 뭐라고 생각하고요? 자산. 오른쪽에 있는 BS 계정은 전부 다 부채.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왼쪽에 있는 BS 계정이 다 뭐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냥 뭐라고 생각하자고요? 자산. 자산 아닌데 자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산이 왼쪽에 있어야 돼요. 자산이 더 커져야 돼요. 자, 자산이 더 커지는 거니까 자산과 순자산은 같은 거고 순자산과 소득은 같은 거죠. 자산이 커져야 되는 거니까 순자산이 커져야 되고 순자산이 커지는 거니까 소득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산이 더 커져야 돼.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세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산이 더 커져야 되는 거니까 입금산입 또는 송금산입 되는 거고요. 근데 뭐에 대한 차이죠? 근데 사회 유출에 대한 차이죠. 금액은 얼마입니까? 30원. 그리고 이제 소득 처분하면 되는 거예요. 소득 처분하려고 딱 봤더니 진짜는 자산이 아니죠. 진짜는 뭐죠? 사회 유출이잖아요. 그러면 귀속자가 누군지를 따져가지고 진짜 자산은 아니니까 귀속자가 누군지를 따져가지고 귀속자가 주주래 배당, 귀속자가 임직원이래 상여, 귀속자 법인이래 기타 사회 유출 등으로 해가지고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됩니다. 볼게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장부에 지금 100원을 전부 다 비용 처리했대요. 2번이에요. 여기 예. 세법은 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자산이 지금 토지라고 봐볼게요. 세법은 뭐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자산 중에서 토지라는 자산이 돼야 되는데 근데 장부에는 걔도 뭘로 처리했다고요? 지금 비용 처리했대요. 자, 현금 얼마 나갔고요. 2번 얼마죠? 50원을 장부에는 다 뭘로 처리했어요? 지금 다 비용 처리했어요. 자,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현금 나간 거 사실이죠? 근데 세법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지금 토지가 돼야 되는데 장부에 비용 처리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세무종 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금 세무종 할 때 세무종 분개하지 마시고 같은 거 쳐버리고요. 뭐도 쳐버려요? IS 계정 쳐버려요. BS 계정 차이만 가지고 하는 이유가 BS 계정 차이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어차피 소득 처분은 BS 계정 차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IS 계정 차이를 쳐버리고 BS 계정 차이만 하면은 가산 조정할지 차감 조정할지도 정해지면서 뭐까지도 같이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득 처분까지도 같이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BS 계정 차이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BS 계정은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자고요? 자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세법으로 가려면 자산이 더 커져야 돼요. 자산이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건 자산이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순자산이 커져야 되는 거니까 소득이 더 커지는 거죠.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 토지에 대한 차이 얼마? 50원. 그리고 소득 처분하려고 봤더니 진짜 자산 부채죠. 그럼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 유보를 하면 되는데 가산 조정이니까 유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세 번째는 지금 장부에 저 20원이죠. 20원. 3번 20원. 그 20원을 내고 얘가 지금 장부에 뭘로 처리했어요? 비용으로 좀 처리했습니다. 세법은 그 20원 현금 나간 거 사실이죠. 그러면서 세법도 뭐가 되는 거라고요? 지금 즉시 송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세무조정 하게 되면 현금용 같죠? IS를 다 쳐버리는 거니까 세무조정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지금 순자산이 감소가 됐어요. 100원이 감소가 됐는데 세법상 이 순자산의 감소 100원은 그중에 30원은 뭐가 돼야 되고요? 사회유출. 이게 정해진다니까. 세법은 이렇게 정해지는 거라니까요. 그중에 30원은 송금으을 보지 않는 것으로 열거가 된 거야.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법에서는 사회유출. 나머지 70원이 송금이 되는데 그중에 자산의 취득가액은 세법상 결정 기준에 따르면 50원이 돼야 된대요. 그럼 자산은 50원, 나머지 20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법은 이렇게 정해진다니까요. 이렇게 세법에서 이게 이렇게 딱 정해진 거예요. 근데 장부에 이 순자산 감소분 100원을 현금 나간 거를 장부에는 전부 다 토지라고 잡은 거예요. 장부에 이 100원을 전부 다 뭘로 잡은 거예요? 자산, 토지라고 할게요. 그죠? 토지로 처리한 거예요. 장부에.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먼저 1번 볼게요. 1번 얼마죠? 지금 1번 30원. 30원에 대해서 장부에 지금 어떻게 했어요? 현금 얼마 나갔고요? 현금 30원 나갔고, 그리고 여기 장부에는 지금 뭘로 했다? 장부에는 전부 다 뭘로 했다고요? 지금 토지로 잡은 거예요. 자, 세법은 현금 나갔잖아요. 세법은 이걸 뭘로 해야 된다고요? 지금 사회 유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배운 대로 한번 해볼까요? 세무좀 분개를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세무좀 분개를 해가지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현금은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거 뭐 없어지고요. 토지 30원 없어지고 왼쪽에 뭐 잡으면 되죠? 사회 유출. 이렇게. 자, 이제 말로 해보세요. 말로. 자, 말로 하려면은 무슨 계정이? IS 계정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양쪽 다 무슨 계정이에요? BS 계정이잖아요. 이것도 BS 계정이고 이것도 BS 계정이고,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말로 하느냐? 이거 말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를 둘로 쪼개요. 둘로 쪼개가지고 한쪽에 하나씩만 적어요. 이렇게 둘로 쪼갠 다음에 비어져 있는 한쪽에 그냥 IS 계정 아무거나 적는 거예요. 아무거나.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수익, 왼쪽에 있는 거 비용. 이렇게
어차피 이건 합하면 IS 계정 수익 비용이 있으니까 순액으로 하면 같아진 거니까 얘랑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둘로 쪼갤 수 있죠. 하나씩 하나씩 적고 남은 빈칸에다가 뭘 적으면 돼요. 그냥 IS 계정 적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말로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 말로 해보면 어떻게 되죠? IS 계정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입금, 산입, 뭐에 대한 차이? 사회 유출에 대한 차이 얼마? 30원. 그렇죠? 그리고 사회 유출됐으니까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봐가지고요. 귀속자가 뭐 주주였대요. 그러면 배당, 임직원이었대요. 그러면 상여 등으로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IS 계정이 어디 있으니까 왼쪽에 있죠. IS 계정이. 그죠? IS 계정 왼쪽에 있으니까 송금, 산입하고 뭐에 대한 차이? 토지에 대한 차이 30원. 토지에 대한 차이니까 자산부채 차이잖아요. 유반이면 마이너스 유보인데 차감종이니까 뭘로 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하시면 되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지금 오늘 지금 처음 배운 게 아니라 그동안 배운 것대로 한다면 세무종 분계를 해가지고 그걸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세무종 분계했을 때는 제일 먼저 IS 계정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IS 계정이 없잖아. 양쪽 다 무슨 계정으로 돼 있죠?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무종 분계가. 지금처럼 IS 계정 차이가 없이 BS 계정 차이만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둘로 쪼개가지고 두 개의 세무종을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두 개의 세무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쪼개가지고 두 개의 세무종 하는 거를 이중 세무조정 또는 양쪽 세무조정이라고 부릅니다. 무조건 둘로 쪼개가지고 두 개의 세무종을 해야지만 돼요. 무슨 세무종이라고 한다고요? 이를 이중 세무종 또는 양쪽 세무종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쪼개서 해야지만 돼요. 자, 누가 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무조건 해야지만 된대. 아니 근데 왜 무조건 해야지만 됩니까? 둘로 쪼개면 IS 계정을 한쪽에 하나씩 적으니까 하나는 뭐가 되고요? 입금 산입이 되고 하나는 송금 산입이 되면 어차피 각 사업연도 수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거 아니에요? 30원만큼 입금 산입되고 30원만큼 송금 산입되면 단기순 이익도 출발해가지고 하나는 30원은 더하고 30원은 빼는 거니까 어차피 각사 소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말을 안 하는 거죠? 아니 한 번은 입금 산입하고 한 번은 송금 산입하게 되면 단기순 이익과 각사소 금액이 차이가 없잖아요. 각사소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아니 이걸 왜 꼭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입금 산입도 하고 송금 산입도 하면 어차피 각사소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니까 세무조정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누가 얘기한 거야. 맞아요. 각사소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건 맞아요. 그렇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니까 각사소 금액이 그대로죠. 미치는 영향이 없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단기순 이익도 출발해가지고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나오죠. 법인세는 사실 세무조정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그랬죠. 얘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만 구하면 여기다 이제 세를 곱해가지고 법인세를 내면 되는 거니까 세무조정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근데 추가로 법인 너는 능력이 되니까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만큼 남아있고 얼마만큼 빠져나갔는지, 그죠? 그 귀속을 밝혀달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처분이라고 했고요. 단기순이익에 대한 처분은 이익잉여분 처분계산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뭐에 대한 처분만 더 추가로 알면 된다고요. 세무조정사항들에 대한 처분만 알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처분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죠. 회사 내부에 얼마가 남아있냐, 밖에 얼마가 누구한테 빠져나갔느냐. 그걸 밝히면 되는 건데 세무조정사항들만 밝히면 되죠. 세무조정사항들에 대한 처분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소득처분. 그럼 이 소득처분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실 뭐랑 관계가 없다고요. 그 법인의 법인세를 계산하는 거랑 관계가 없어요. 그 법인의 법인세는 사실 뭐만 알면 되는 거죠? 세무조정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구할 수가 있고 여기다 이제 세를 곱해가지고 법인세를 내는 거니까 사실 소득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법인의 법인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추가로 누군가한테 얼마가 빠져나간지 그 귀속을 밝히기 위해서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한 거지. 그렇죠? 법인의 법인세를 계산하는 거랑 관계가 없다. 근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귀속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법인의 법인세하고 관계없이 뭐 또 알려달라는 겁니까? 소득 처분을 좀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소득 처분도 그런 이유 때문에 사회 이출 누가 귀속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지만 되는 건데, 근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세무조정 분계를 하면서 세무조정 분계를 할 때 이 IS 계정은 여기는 가산조정할 건지 차감조정할 건지, IS 계정이 어디 있느냐는 그거는 가산조정할 건지 차감조정할 건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BS 계정들은 소득 처분을 뭘로 할 건지, 소득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BS 계정 차이인 거죠. 세무조정 분계 안에 뭔가가 들어왔다는 거는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거는 장부하고 세법 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다시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세무조정 분계를 여기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용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에 뭐가 들어가죠? 토지가 들어가죠. 세무조정 분계 안에 뭐가 들어온 거는 장부하고 세법 간에 비용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장부에는 비용 잡았지만 세법은 비용 안 잡았으니까 차이가 있는 거고, 장부에는 토지가 안 잡혔지만 세법은 토지 잡아야 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장부하고 세법 간에 차이가 나는 것들이죠. 차이가 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 IS 계정 차이는 뭐를 의미하는 거, 뭐를 결정해 주고요. 가산중할 거냐, 차감중할 거냐, 이거를 결정해 주는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때 얘하고 얘 차이의 BS 계정 차이는 소득 처분을 뭘로 할 거냐는 거를 결정해 주는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금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은 하나는 입금산입하고 하나는 송금산입 하는 거니까 세무조정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각사소득 금액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안 해도 된다고요, 쟤는 사실. 근데 지금 여기 안에 여기 세무조정 분계 안에 IS 계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부하고 세법 간에 IS 계정 차이가 없는 거야. 즉 단계순위과 각사소득 금액은 차이가 없는 거야. 여기 안에 IS 계정 차이가 없으니까. 여기 안에 IS 계정이 없다는 거는 장부하고 세법 간에 IS 계정 차이가 없다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계순위과 각사소득 금액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BS 계정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부하고 세법 간에 BS 계정 차이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즉 소득 처분이 두 개가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사소득 금액에는 영향을 안 미치지만 뭐를 꼭 해야지만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렇죠. 이 귀속자 파악해가지고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 얼마가 남아 있고 얼마가 누구한테 빠져나갔는지 그 귀속을 무조건 밝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BS 계정 차이가 소득 처분을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BS 계정 차이가 두 개가 있다는 거는 소득 처분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뭐는 차이가 없지만, 단계순위과 각사소득 금액의 차이는 없지만 소득 처분이 두 개가 뜬다는 거예요. 법인한테 의무를 하나 부여했잖아요. 소득 처분도 꼭 알려줘야 된다. 뭐랑은 관계없지만, 네가 내야 되는 법인세라는 관계없지만 이 소득 처분이라는 거를 그런 이유 때문에 꼭 알려줘야 된다. 근데 소득 처분이 몇 개가 뜬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두 개가 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사소득 금액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소득 처분이 두 개가 뜨기 때문에 꼭 세무조정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세무조정과 소득 처분을 해야지만 된다. 뭐 때문에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소득 처분이 두 개가 뜨기 때문에. 소득 처분이라는 것도 꼭 그런 이유 때문에 꼭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의무를 부여했잖아요. 뭐랑은 관계없지만 지금에는 지금 각사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득 처분이 두 개가 뜬다는 거죠. 그래서 둘로 쪼개가지고 두 개의 세무조정을 꼭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무조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중세무조정 또는 양쪽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이중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각사소득 금액에는 영향 안 미쳐요. 대신에 뭐는 두 개가 뜨는 거죠? 소득 처분은 두 개가 뜨는 겁니다. 그 소득 처분을 하기 위해서 세무조정도 하는 거예요. 소득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조정 사항들에 대한 처분이니까 얘를 하기 위해서는 꼭 뭐를 해야지만 되는 겁니까? 세무조정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하나는 가산조정, 하나는 차감조정에 세무조정을 해가지고 각각 소득 처분을 하나씩 두 개의 소득 처분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세무조정을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소득 처분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중세무조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얘를 오늘 배운 걸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 배운 걸로 하면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세무조정 분계를 해서 그동안 배운 걸로 하면 세무조정 분계를 하고 난 다음에 양쪽 다 BS 계정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개의 소득 처분이 뜨는 거니까 두 개의 세무조정을 해야지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로 쪼개가지고 따로따로 적고 빈칸에다가 IS 계정 적은 다음에 요건 요것대로 말로 표현하면 되고 요건 요것대로 말로 표현하면 되고, 그래서 두 개의 세무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이걸 오늘 배운 것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오늘 배운 것대로 하면 얘하고 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만 가지고 하면 같은 건 쳐버리고요. 그죠? 지금 BS 계정이 지금 왼쪽에만 BS 계정, 왼쪽에 있는 BS 계정을 다 뭐라고 생각하자고요? 자산. 자, 그러면 세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토지라고 하는 자산은 없어져야 되고요. 사회주라는 자산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왼쪽에 있는 건 다 자산이에요. 장부가 있는 건 없어져야 되고요. 세법에 있는 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이 토지라는 자산을 없애야 돼요. 자산이 없어지는 거니까 순자산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송금, 산입. 그렇죠. 송금, 산입. 토지에 대한 차이죠. 토지를 없애는 거니까 토지에 대한 차이 얼마? 30원. 소득 처분은 진짜 자산 부채네? 유보아니면 마이너스 유보인데 차감종이니까 뭘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세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왼쪽 사회유치라고 하는 자산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자산이 더 커지는 거니까 입금, 산입이 되는 거죠.
뭐에 대한 차이예요? 사회 유출에 대한 차이 30원. 소득 처분하려고 봤더니 진짜 자산 아니잖아요. 사회 유출된 거니까 귀속자가 누군지를 밝혀서 귀속자가 주주라면 배당, 임직원이라면 상여 등으로 해가지고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얘랑 결과가 같죠. 그런데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죠. 분개를 해가지고 둘로 쪼개가지고 하나하나씩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어떤 식으로 간다고요? 같은 거 쳐버리고요. 무슨 계정 다 쳐버리고요. IS 계정 다 쳐버리고 무슨 계정 차이만 가지고 하는 거죠? BS 계정 차이만 가지고 세무조정과 소득조정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BS 계정은 다 뭐라고 생각하고 자산, 오른쪽에 있는 BS 계정은 전부 다 부채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왼쪽에 있는 자산인데 세법으로 가려면 토지라는 자산은 없어져야 되고 사회주라는 자산은 하나 만들어져야 돼요. 토지라는 자산이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자산이 없어지는 거니까 송금 산입. 자산은 없어지면 수자산이 없어지는 거니까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송금 산입, 토지 차이 30원, 진짜 자산 부채니까 마이너스 유보. 세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 유출이라는 자산이 하나 생겨야 돼요. 자산 하나 생겨야 되는 거니까 입금 산입, 사회 유출에 대한 차이 30원, 진짜 자산 부채 아니네. 사회 유출이니까 귀속자가 누구냐 따져봐 가지고 주주야 배당, 임직원이야 상여 등으로 하면 된다. 자, 어떤 식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장부에 지금 50원에 대해서 두 번째가 현금 50원 나간 거죠. 장부는 100원을 전부 다 뭘로 했다고요? 토지라고 하는 자산으로 지금 장부에 처리한 겁니다. 세법은 50원 세법도 뭐예요 지금? 세법도 자산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다 같은 거니까 세무조정이 안 뜨는 거죠. 3번 장부에는 아무튼 다 뭘로 했어요? 지금 3번에 해당되는 금액이 20원인데 현금 20원 나간 금액을 장부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 토지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자, 세법은 현금 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다 송금이 된대요. 자, 그러면 세무조정 해볼게요. 치고요. IS는 쳐버리고요. 자, 세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토지가 없어져야 되죠. 그렇죠. 얘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송금 산입. 그렇죠. 토지에 대한 차이 20원. 소득 처분은 진짜 자산 부채네. 그리고 차감 주기네. 마이너스 유보. 자, 지금 이게 따로 했는데 자, 이거를 한꺼번에 해볼게요. 이제 자, 한꺼번에.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따로 할 필요도 없이 한꺼번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빨리 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지금 장부에는 현금 100원을 전부 다 뭘로 처리했다고요? 첫 번째, 자,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자, 근데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현금이 얼마 나온 건 사실인데요. 100원 나가는 사실인데 세법상 100원 중에서 얼마는요? 30원은 송금으로 오지 않는 것으로 열거된 거래요. 그럼 왼쪽에 뭐가 되는 거고? 사회 유출이 되는 거고요. 50원은 세법 뭐가 되는 거라고요? 토지라고 하는 자산이 되는데요. 그럼 나머지 20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즉 송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한꺼번에 세무조정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한 것대로 하면 한꺼번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IS 계정을 쳐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세법상 왼쪽에 두 개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사회 유출이라고 하는 자산 잡아주고 토지라는 왼쪽에 있는 BS 계정 전부 다 자산이다. 세법상 자산을 두 개를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세법상 자산이 더 커지는 거니까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 사회 유출에 대한 차이 얼마? 30원. 그리고 소득 초반을 보니까 진짜 자산 부채가 아니잖아요. 사회 유출이니까 그러면 그 돈이 누구한테 빠져나갔는지 보니까 아이고 주주야 배당, 임직원이야 상여 등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또 뭐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토지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토지라는 자산을 더 세법상 더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입금 산입. 뭐에 대한 차이? 토지에 대한 차이 50원.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진짜 자산 부채네. 유보 아니야 마이너스 유보인데 가산주 중이네 유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할 수도 있어요. 훨씬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분개를 일일이 하지 않고. 얘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되는지 한꺼번에 볼게요. 장부에 지금 현금이 나간 금액 얼마 나갔고요. 100원 나간 금액은 전부 다 장부에는 뭘로 잡았다고요? 토지로 잡았습니다. 지금 공부한 대로 하면 바로 세법은 무조건 딱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현금이 나갔는데 그죠? 나갔는데 지금 그중에 송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열게 거는 얼마고요? 30원은 뭐가 되는? 사회 유출이 되는 거고요. 세법상 자산의 추가액은 토지 50원으로 결정이 된대요. 그럼 나머지 20원만 뭐가 되는 겁니까? 송금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세무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거 쳐버리고요. IS 계정 쳐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는 세법상 토지는 50원만 되면 되거든요. 근데 장부에 얼마 잡았으니까
그럼 세법상 토지가 얼마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법상 토지가 50원이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토지라는 자산이 없어지는 거니까 송금 산입. 토지 얼마 없애면 됩니까? 50원. 소득처분은 진짜 자산 부채네. 그렇죠.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 유보인데 차감 조정이니까 마이너스 유보 가면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뭐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유출이라고 하는 자산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죠. 왼쪽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산 하나 만들어주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입금, 산입, 사회 유출에 대한 차이 30원. 진짜 자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 유출된 거니까 그 돈 나갔다는 거고 누구한테 나간지 봤더니 주주네 배당, 임직원이네 상여 등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귀속자가 불명하네 대표자에 대한 상여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서 훨씬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무종 붕괴를 하지 않고 뭐랑 뭐를 가지고 바로 비교하는 거죠? 자, 장부상 붕괴가 나와요. 문제 언제나 장부상 붕괴는 문제도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지금 세법상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걸 공부한다는 거죠. 세법상 지금 100원의 순자산 감소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적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 세법은 100원 중에 30원을 송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된 거야. 사회유출. 아, 50원만 자산으로 결정되는 거야. 토지 50원. 그 나머지는 뭐 즉시 송금. 세법상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랑 비교해서 바로 세무종 한다. 같은 거 쳐버리고 뭘 친다. IS 계정을 친다. 무슨 계정 차이만 가지고 한다? BS 계정 차이만 가지고 하게 되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신속 정확하게 될 수가 있다니까. 훨씬 빠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BS 계정들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왼쪽에 있는 BS 계정은 다 뭐라고 생각하고 자산, 오른쪽에 있는 BS 계정은 전부 다 부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세무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치고 IS 계정 치고 그러면 세법으로 가려면 자산이 사회출이라는 자산 하나, 토지라는 자산 하나가 생기면 되네. 자산이 더 생기면 되는 거니까 자산이 더 커져야 되는 거니까 입금, 산입, 사회출에 대한 차이 30원. 근데 진짜 자산 부채가 아니니까 귀속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배당 상여 등으로 소급처분해 주면 되고. 세법으로 가려면 토지 하나 더 만들어 주면 되네. 입금, 산입, 토지 차이 50원. 진짜 자산 부채네. 유보 아니 마이너스 유보인데 가산종이가 유보 이렇게 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장부에 어떻게 하는지만 달라지는 거지. 지금 세법은 딱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세법은 똑같죠?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얘랑 비교해서 세무조정 하면 되는 거죠. 같은 거 치고 IS 계정 치고. 그러면 토지가 얘는 장부는 100인데 세법은 50원이어야 되는 거니까 세법으로 가려면 토지가 50원 줄어들어야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송금, 산입, 토지 차이 50원. 진짜 자산 부채네 마이너스 유보. 그죠? 세법으로 가기 위해서 뭘 하나 만들어 주면 되죠? 사회 유출이라고 하는 왼쪽 자산 하나 만들어 주면 되는 거니까 입금, 산입, 사회 유출에 대한 차이. 금액 30원. 귀속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소급처분. 이해되세요, 지금? 이렇게 앞으로는 세무종 붕괴를 이제 하지 않고 장부상 붕괴는 문제도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세법상계를 어떻게 할 거냐만 딱 공부하면은 얘랑 비교해서 바로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계속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회계 처리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세무종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거 치고 뭐 치고 IS 계정 치고 무슨 계정 차이만 가지고 세무종과 소득처분한다. BS 계정 차이만 가지고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한다. 그때 왼쪽에 있는 BS 계정은 다 뭐라고 생각한다? 자산. 오른쪽에 있는 BS 계정은 뭐라고 생각한다? 부채. 그러면 사례를 몇 개만 더 들어볼게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하는 거에 대한 사례를 이렇게 들어드린 거고요. 아까 저기 이중세무조정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 아까 만약 우리가 배운 대로 세무조정 붕괴를 한다면 양쪽 다 BS 계정이 뜬다는 거죠. IS 계정이 양쪽 다 안 뜬다는 거죠. 그러면은 장부와 세법 간에 단계순위가 각사소 금액에는 차이가 없지만 BS 계정 차이가 두 개가 있으니까 소득 처분이 두 개가 뜬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소득 처분도 무조건 밝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둘로 쪼개가지고 이중세무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회계 처리를 가지고 비교해서 세무조정하는 걸로 해버리면 무슨 계정 차이로만 BS 계정 차이로만 IS 계정 쳐버리고 같은 거 쳐버리고 BS 계정 차이로만 해버리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교재에도 있고요. 교재에도 있고 본교재에도 있고 정리노트에도 있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이용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하나만 더. 예를 들면은 여기 3번하고 4번 좋아. 이거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다 지워져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잠깐 볼게요. 3번하고 4번은 뭐냐면 저기가 자, 보세요. 3번하고 4번도 얘는 한번 드는 거예요. 지금 장부에 물론 현금이 나갔는데 그걸 급여라고 처리한 거예요. 현금 20원 나갔고 현금 20원 나간 거를
급여라고 처리했는데 그 세법상 그건 급여가 아니고 걔는 뭐가 되는 거냐면 걔가 뭐 저 접대비로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되는 거래요. 기업 업무 추진비.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 이걸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세무 조정 분계를 가지고 하잖아요. 같으니까 뭐가 없어지고요. 급여가 없어지면서 여기 기업 업무 추진비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걸 이제 말로 하려면 IS 계정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왼쪽도 얘는 왼쪽도 IS 계정, 오른쪽도 IS 계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세무조정 어떻게 할 거냐? 오른쪽에 있는 IS 계정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하면 되고 왼쪽에 있는 IS 계정 금방 송금, 산입 또는 입금, 불산입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으면 하나는 가산종이고 하나는 사감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법부 세법 간에 뭐가 없죠 지금? 단기순이익과 각사소금액의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무슨 계정이 없죠 지금 보니까? BS 계정이 없다는 거는 장법부 세법 간에 소득 처분이 없다는 거예요. BS 계정의 차이가 있어야지 그게 자산부채 차이라면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고 BS 계정이 그게 사회 유출에 대한 차이라면 귀속자가 누군지를 밝혀가지고 배당 상여 등으로 해야 되는 거고 BS 계정 차이가 자본의 구성 내역 차이라면 기타가 뜰 텐데 장법부 세법 간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 BS 계정이 없다는 거는 장법부 세법 간에 BS 계정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즉 그러면 뭐가 안 뜬다는 겁니까? 소득 처분이 안 뜬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것도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뭐도 안 떠요 지금 보니까. 소득 처분도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계정 차이가 없다 보니까. BS 계정의 차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쪽 다 IS 계정 차이가 있다면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단기순이익과 각사금액의 차이도 없고 뭐도 안 뜨고 소득 처분도 안 뜨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세무조정과 소득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굳이 세무조정 분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간등거 쳐버리고 IS 쳐버리니까 남은 게 없어가지고 어차피 뭐 안 합니까? 세무조정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IS 계정끼리만 차이가 나잖아요. IS 계정끼리만 차이가 난 거죠. 장법부 세법간에 무슨 계정의 차이가 없는 겁니까? BS 계정 차이는 없고 IS 계정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작아지고 하나는 IS 계정이 오른쪽이 없어져야 되고 하나는 IS 계정 하나 생겨야 돼. 뭐 이렇게 IS 계정 차이만 생기는 것들 있죠. 얘네들은 뭘 하지 않는다고요?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각사소금액 미친 영향도 없고 뭐도 안 뜨는 거니까 소득 처분도 뜨지 않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서 안 뜨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이게 이제 자기 주식 처분이익에 대한 얘기였는데 자기 주식이 지금 보니까 자기 주식이 100원짜리를 120원 받고 팔았어요. 자 회계 처리하면서 오른쪽에도 차이 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자기 주식을 100원짜리를 120원 받고 판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회계학에서는 이게 자본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처리했대요. 얼마? 20원. 자 세법은 자기 주식 100원짜리 120원 받고 팔았으면 현금 120원 들어오고 자기 주식 얼마 없어지고 100원 없어지고 근데 자기 주식 처분이익을 세법은 뭘로 하는 거니까 입금으로 한다면서요. 자기 처분이익을 세법은 입금으로 한다면서요. 자 그럼 이거를 비교해서 세무조정 바로 해볼게요. 같은 거 쳐버리고요. IS 계정 쳐버리고요. 같은 거 쳐버리면 되죠. 자 오른쪽에 지금 BS 계정 하나 떠 있잖아요. 자 오른쪽에 있는 BS 계정 뭐라고 생각하고요? 부채. 자 부채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세법상 오른쪽에 있는 부채가 없어. 세법으로 가려면 부채가 없어져야 돼요. 부채가 없어지는 거니까 순자산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부채가 없어지면 입금 산입. 그렇죠. 입금 산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자본 잉여금이죠. 그 금액이 20원이고요. 소득 처분하려고 봤더니 진짜 자산 부채는 아니죠. 그러니까 유보 마이너스 유보는 아니고 뭡니까? 자본의 구성 내역이죠. 그러니까 소득 처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대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다 뭐라고 생각하고요? 부채. 오른쪽에 있는 BS 계정. 같은 거 다 치고 IS 계정 다 쳐버려요. 왼쪽에 있는 건 다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BS 계정을 오른쪽에 있는 BS 계정 전부 다 일단 부채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세무조정 하시고 세법으로 가려면 부채가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부채가 없어지면 순자산은 커지는 거니까 입금, 산입, 자본 이여금에 대한 차이죠. 20원. 진짜 자산 부채가 아니네. 뭐라고요? 자본의 구성 내역 차이네. 그러니까 뭐가 되면 됩니까? 기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세무조정과 소득 처분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지금 앞으로는 계속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세무조정 할 때 세무조정 분계를 굳이 하지 않고 이제 북상의 회계 처리 문제도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거 뭐죠? 세법상 어떻게 할 거냐? 쉽게 얘기하면 세법상 회계 처리를 공부한다는 거죠. 그럼
그럼 딱 공부하자마자 비교해가지고 바로 뭘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회계 처리를 이용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이제 앞으로는 쭉 이렇게 할 거다. 그때 같은 거 치고 IS 계정 치고 BS 계정 차이만 가지고 한다. 왼쪽에 있는 BS 계정 다 자산이라고 생각해라. 오른쪽에 있는 BS 계정 전부 다 부채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세무조정 하시고 진짜 소득처분할 때는 진짜 자산부채인지 보는 거죠. 진짜 자산부채라면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 유보가 뜨는 거고요. 이게 사회출이라면 기술자가 누군지 밝혀가지고 넷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되고요. 자본의 구성력이라면 뭘로 하면 됩니까? 기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송금의 입증 책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